로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로윌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데 저는 매치업을 좀 많이 타는 선수라 보거든요. 로윌을 보스턴이 활용하는 건 매치업 디펜더가 아니고 어째 로밍 헬프 수비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얘를 상대 공격력이 없는 선수에 붙이면서 조금 커버하기에 용이한 거리에 위치한 선수에 붙여놔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코너에다 붙이죠. 댈러스로 그렇죠. 따지면 도핀스, 마이애미로 따지면 터커. 근데 마이애미 상대로 좀 로윌 영향력이 좋았던 거는 터커가 코너가 아니면 영향을 급간하는 선수잖아요. 저 쏠 데가 없죠. 네. 슛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몇 번 드리블 치고 플로터나 아니면 패스 주거나 이건데 그 옵션을 보스턴이 최우선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커가 어쩔 수 없이 코너에서 쫓겨나가지고 탑 쪽에서 노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샤클락 한 5초 혼자 허비하고 이런 경우가 좀 나왔어요, 시리즈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터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그러면서 터커가 탑에 똑바로 스페이싱을 못하니까 로버트는 계속 골 밑에서 놀면서 계속 뱀 괴롭히고 계속 블락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만약 골스의 디그린 상대로 그런 짓을 한다. 디그린은 훨씬 온볼 디시전이 뛰어나죠. 네네. 그리고 커리랑 피겨를 한번 돌리면 바로 털릴 거다. 그래서 디그린을 붙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뭐 루니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위긴스에다가 숨기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위긴스가 터커만큼 코너에서 쫓겨난다고 옵션이 없어지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스턴 상대로 로일이 나올 때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그냥 로일 매치업하고 투맨 게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드랍백이든 아니면 스크램 스위치든 뭐든 보스턴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실패하면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하고의 미스매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은 실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만큼 로버트의 뭐 몸 상태도 있지만 영향력이 골스 상대로 그렇게 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주전급으로 계속 나왔을 때. 그런 생각 좀 있네요. 로이를 일단 분명 골스도 맨 처음에 공략을 시도해 보려고 할 텐데요, 그죠? 로윌한테 일단 한번 걸어보고 어떻게든 뭐 스크린을 오프볼에서 먼저 한번 걸든지 하면서 끌어내서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로윌이 얼마나 이걸 잘 대처하는지가 사실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스턴 입장에서도 그거를 대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골스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첫 포제션으로 이런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경기에 그렇죠. 첫 하프코트 포제션 같은데 상대 네네. 커버리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경기 초반 보실 때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럼 코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골스가 이제 보스턴 선수들 수비할 때 매치업 주전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매치업을 가져갈까요? 저희는 룬이 나올 때랑 안 나올 때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룬이 나올 때 그 컷탐 위 그 룬이 이렇게 나올 때는 루니가 로일 3에 붙고 그린이 호포드에 붙고 뭐 위긴스, 테이텀, 탐슨, 브라운, 커리, 스마트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이게 제일 평범한 거고. 네네. 근데 이렇게 붙더라도 뭐 그린이 호포드한테 딱 붙어 있진 않을 거고, 네네. 그린이 루니랑 같이 뛸 때 너무 좋다, 든든하다 하는 게 안쪽에 룬이 놔두고 자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린이 아마 룬이 있을 때는 호포드에 딱 붙어 있지 않고 그냥 프리롤로 뛸 거고, 세이프티 롤로. 네네. 그렇게 해야 뭐 그린이 제일 잘 살아나는 게 있죠. 근데 그 루니가 빠지면, 그리고 뭐 루니가 있을 때도 한 번씩 그린이 브라운에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린이 한 번씩 가드한테 붙어서 좀 기죽여 놓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정규 시즌에 폴한테도 한번 붙은 적이 있고, 이번에 댈러스 상대할 때는 브런슨한테 붙어서 좀 지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한번 완전히 또 로밍 헬프 디펜스 가기에는 또 룬이 없으면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테이텀한테 위긴스 주고 브라운한테 자기가 붙어서 아예 그 쌍포를 없애는 식으로도 또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린이면 굳이 브라운보다는 스마트? 오히려 약간 좀 더 공격에 기점이 되는 선수? 브런슨처럼 약간 그 단단하고 핸들링 되고
사실 가장 그 슬래셔랄까 드라이버로서 좀 역량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매치업이 있었는데 뭐 또 남의 의견 빌려오자면 그 너카이언스 덩컨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커리가 스마트한테 붙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부담이 아니 그러면 커리가 브라운한테 붙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뭐 조던풀이 아니더라도 또 스마트가 주루 같은 몸 좋은 뒷밴드 상대로도 나름 분리볼 같은 거 좀 시전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스마트가 커리를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자주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스마트, 브라운, 테이텀 누가 나오든지 일단 그 시도를 해보겠죠. 이것도 역시 마치 커리가 2대2로 로비를 노리듯이 거기서도 네. 이제 커리 또는 조던풀을 노리는 것을 이제 1순위로 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커리가 뻥뻥 네. 뚫릴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커리가 공략당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그림은 아니에요. 커리는 공격에서 해야 될 일 많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 숨기는지 또 싸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는 인정되면은 매치업도 매치업이고 뭐 존도 너무 많이 쓰고 뭐 지역 방어 많이 쓰고 뭐 박스원도 쓸 수도 있고 해서 매치업으로 뭐 되게 크게 결정나고 할 것 같진 않아요. 비엘리처럼 나올 수 있을까요? 빌리차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 커 감독이 로테이션 쓰는 게 전에 잘하면은 믿고 더 써주거든요. 마지막 경기에서 워낙 이제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다 보니까 네, 뭐 테이텀 뭐 깜짝 기용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또 잘하면 또 쭉쭉 쓸 수도 있고. 네, 일단 1경기에 나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적어도 실험은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뭐 지난 시리즈 끝나고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은 빌리차를 썼을 거다 싶어서는 파이널 가전이 또 안 쓴다. 그러면은 나는 멍청하다가 되나? 아무튼 리셋. 네, 좀 그림이 이상해져서 적어도 1경기에 써보고 어떻게 되는지 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엘리차가 네네. 되게 빠른 선수를 못 맞고 하는 게 있는데 퍼리미터로 스위치됐을 때. 네네. 근데 테이텀은 또 약간 힘 섞어서 들어오는 쪽이고 프롭도 그렇게 빠르지 많거든요. 않죠. 네네. 네. 그래서 비엘리차가 절대 막을 수 없는 뭐 그런 종류의 선수, 뭐 모란트나 이런 선수하고는 또 결이 달라서 한번 맡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엘리차가 몸이 좀 구려서 그렇지 수비 BQ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즈도 좀 기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도 있고. 또 이랬는데 또 갑자기 비엘리차 이제 갑자기 신데렐라로 딱 떠오르면 좋은데. 그러면 비엘리차 파임 줘야죠. 굉장히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다른 선수들이 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커리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역시 약간 그런 반골 기질 좀 있으세요. 보시면 멋있어요. 뭐 이미 그런 많이 다 가졌잖아요. 예. 하이브 못 가졌는데. 아니 뭐 선수 랭킹 이미 뭐 역대 몇 위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차라리 빨리 받아버리고 제발 그 논란을 좀 종지부시켰으면 좀 너무 시끌시끌한 것도 좀 있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죠. 사실 저는 어떻게 됐든 좋아요. 근데 파임 받을 거면은 앞으로도 우승 많이 해서 하나씩 다 나눠줄 수 있게끔 풍요롭게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만약 올해 이제 두 팀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럼 내년에도 또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저는 내년까지는 일단 될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는 거의 확실히 컨텐더일 것 같고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컷탐그가 저는 이제 내년까지 우승팀의 코어로서 충분히 기능할 것 같고 후년부터는 확실히 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민가랑 무디랑 풀이랑 또 한 명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최소 제독 와이즈먼이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긍정적이시네요. 네. 아니 뭐 레이컵이 믿는다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로스터로 갈 것 같고 전력도 유지할 것 같은데 일단 리핏부터 노려봐야죠. 올해부터 이기고. 페이스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전력 이탈은 그래도 없지 않을까요, 보스턴이? 그리고 아직 그 익셉션이나 아니면 뭐 트레이드 익셉션도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라 좀 더 보강을 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화이트 폼이 좋으면
화이트가 더 몸 잘 만들어서 오면 내년에도 이 자리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스턴은 시즌을 치르면서 성장한 팀이었다 보니까 또 나이도 되게 어리고 주축들 나이가 젊고 호포드만 조금 저 호포드만 1년만 좀 덜 늙어주면 네. 호포드 대체자가 지금 뭐 마땅한가요? 타이스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타이스는 4번으로는 별로 빛을 못 보는 선수라 오히려 로윌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지. 그러면 이제 그 윌인데 그 윌이 공격에서 호포드만큼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수비도 이제 사이즈 차이가 있고. 그렇죠. 많이 근데 나죠. 리그에 호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냐 하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말로 사보니스를 데려온다 해도 3점 차이가 생기거든요. 수비나. 그러니까 그 정도 급 올스타 센터를 데려와도 이제 완벽하게 1대1 대체가 안 되는 거면 지금의 시스템 그대로 이제 갈아 끼울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고 보면은 호포드가 진짜 좋은 툴가인데 필리에서 조금 안 좋았고 사실 필리로 갈 때 약간 나이 이렇게 많은 선수 데려오면 망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보란 듯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망했다고 봐야 되는지 사실 전 못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클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선 잘했어요 사실. 잘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못 나왔죠. 그리고 이제 2년 돌고 돌아와서 다시 보스턴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그 필리에서 계약을 쳤잖아요. 그때 돈값 못한다고 욕먹었고 계약. 근데 지금 보스턴에서 계약 그 보장 다 해줬잖아요. 그쵸. 보스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계약값 해준다고 보는 거죠 사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니 플레이오프 성공은 호포드 공이 제일 크다 봐요. 공격이 좀 애매한 면이 제가 정규 때 특히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투빅 쓰다 보니까 이제 빡빡해지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무브먼트나 이런데 그거 가장 정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게 호포드 3점이죠. 정규 때 안 들어가다가 플레이오프에서 뭐 거의 캐치앤슛 한 점 거의 무슨 커리처럼 박아가지고. 저는 제가 만약에 보스턴 팬이면 한 5년은 거뜬하다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5년. 뭐 호퍼드가 없더라도 이 대신 이 그 몸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네, 테이텀, 브라운, 스마트 다 젊고 심지어 테이텀은 작년에 그 올 NBA 억가당하는 바람에 가격도 싸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테이텀 계약은 잡혀 있고 브라운도 비슷하죠? 그쵸, 1년 빠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셀러리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셀러리 걱정도 없고 젊은 코어들 다 적당한 가격에 잡혀 있고 이러면 한번 자신할 만하죠. 지금까지도 이제 5년 동안 컴파 4번 올라왔는데. 호퍼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냐에 따라서도 약간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호퍼드가 좀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약간 호퍼드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전략적 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수비에도 그렇고 패싱도 그렇고 레인지도 그렇고 그래서 기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테이텀이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스마트는 이제 전성기라고 보고 브라운은 모르겠네요. 브라운도 되겠죠. 화이트 또 녹아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또 대권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지. 이거는 이제 저희 팀 얘기랑 얽혀 있는 건데 저희도 당연히 대체하기 어려운 선수 있죠. 뭐 커리도 당연히 그렇고 그린이 있잖아요. 드레이먼 그린. 그는 뭐 어떻게 대체하냐? 이거는 저는 대체한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예 새로운 팀 만든다. 네. 그린이 늙어서 못 쓰게 되면 그때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그리고 좋은 선수 키워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뭐 그린을 대체하겠다고 자꾸 죽은 자식 뭐 만지고 있으면 전 될 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티브 커 진짜 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확실한 검증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감독이 정말로 검증되려면 여러 명의 코어 멤버들 중심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뭐 펜라이가 레이커스에서도 우승하고 뭐 뉴욕 닉스에서도 강팀 만들고 그 유행 중심으로 히트에서도 그렇게 뭐 만들었듯이 그 정도 해줘야 감독이 완벽히 검증이 끝나는 거고 스티브 커는 지금 코어 멤버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노쇠하고 나서 어떤 팀을 만드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유도카도 호퍼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동의합니다. 보스턴의 원정 경기력은 어찌 된 걸까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동부는 제가 왜 홈을 못 지키나요? 근데 이게 원정에서 지금만 그런 게 아닌 게 보스턴이 정규로 봐도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의 넷 레이팅이 더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골스는 굉장히 홈 친화적인 팀이었는데 제가 수치로 봤을 때 9.7 넷 레이팅이 1.2로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오히려 골스가요? 보스턴은 네 골스가 그랬어요. 엄청 나아지죠. 근데 이제 보스턴은 7.0이 7.7로 올라요. 원정에서 이 TD 가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힘을 써야 됩니다. 아니 이거 원정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원정콜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에 그 말씀하신 9.7에서 1.2로 떨어진다는 게 정규 시즌인가요? 네 정규 시즌입니다. 프로는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래요? 멤피스한테 하도 크게 잘하는데. 발려가지고 아, 멤피스한테 근데 왜- 진 것만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30 나올 거거든요. 프로 넷 레이팅이 골스가 마이너스 6.6이 나와요. 원정? 네.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홈에서는 뭐 껴있나 보네. 적어도 플러스 5는 될 거 아니에요.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아니죠. 홈에서는 플러스 14.4예요. 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이 집에서 안다면 농구를 못 하나 봐요. 굉장히 가정적인가 보네요. 그러면 예, 체이스는 그 보스턴이 가져가고 TD를 저희가 가지는 걸로. 보스턴이 이상하게 프로에서도 홈하고 원정하고 동일하거든요. 넷 레이팅이. 근데 이게 약간 체력적으로 좀 강한 팀이라 이게 원정에서 굳이 그런 약간 안 좋아진 환경,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퍼포먼스 유지가 된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부가 왜 원정을 못 지키느냐 이거 사실 전 보스턴이 범인이라 보거든요. 다른 시리즈는 사실 홈워드 잘 지켰어요 다. 네네. 근데 이상하게 보스턴 혼자서 홈에서 날리고 원정에서 잡고 이짓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부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기는데 그럴 때 그냥 보스턴이 이상하다. 사실 제가 한 지난 한 4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본 적이 있었는데 동부가 홈을 더 잘 지켰거든요. 그 홈 부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홈에서 더 잘 이기는 정도가 동부가 서부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동부가 확실히 팬들이 좀 극성맞은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나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보스턴도 뭐 보스턴의 팬들이 극성맞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응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러키랑 마이애미가 좀 점잖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1, 2차전이 은근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스턴이 만약 하나라도 따면 이제 시리즈 길게 끌어갈 수 있는데 이제까지 또 테이텀이 2경기 다 뜰 때 연패당한 적이 없잖아요. 보스턴이 후반기에. 연패당한 첫 번째로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그것도 징크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건 징크스예요. 그리고 통계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2번 다 보스턴이 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아니 솔직히 그냥 원정에서 첫 2경기에서 한 경기 잡으면은 솔직히 그냥 거의 저는 되게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항상. 그거는 징크스까지 갈 거 없이 엄청 유리한 거죠. 원정에서 한 경기도 못 잡은 적이 지금까지 없으니까. 아유 역시 이게 은근히 이게 야쿠라면서도 자신감이 묻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쿠도 생각 안 하고 그래 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근데 시리즈 초반에는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하다가 중간에 꼭 한 번씩 이상한 짓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죠, 사실 보스턴이. 그 짓 해가지고 이제 지면 또 죽어 있다가 만약 이기면 다시 살아나고 여기서 지면 이제 끝이고. 그냥 재밌어요. 사실 코지모님은 이렇게 막 승패가 있어도 생각보다 막 이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스페이스바님은 일단 지면은 사라져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그 경기 중에 다음날 오후쯤 막 기어나가지고 짜증 섞인 말, 짜증 섞인 글들.
브라운 욕 한번 하고 병신이다. 브라운 턴오버 막 몇 개. 네. 사실 사실 뭐 거지 같다면서. 한 번씩 이상한 플레이를 한다고 하시지만 골스는 한 번씩 다른 사람 될 때도 있거든요. 보스턴 50점 차로 발려보신 적 없잖아요, 이번 프로에서. 그건 그렇죠. 예. 그 뭐 50점 차로 발리고도 저희는 잘 사는데 그 뭐 경기력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되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페이튼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누구든지 락다운한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멋있게 한번. 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약간 스토리라인 같은 거 짜지는 게 경기 그냥 자체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테이텀은 너무 크고 브라운이 제일 네, 좋죠. 브라운이 만만하죠. 예. 그러면 브라운이 또 그냥 뭐 슛만 못 쏘는 게 아니라 또 자주 공을 흘리잖아요. 핸들링 진짜 못해요. 예. 한번 또 소매치기 한 2-3번 당하면 그리고 뭐 바로 속공으로 덩크 꽂으면 네. 그게 제일 화끈할 것 같네요. 또 브라운 또 멘탈 나가가지고 이제 수비도 못하고 그럼 이제 이제 스페이스바님 이제 욕하면서 스바스바 하면서 예. 브라운을 2옵션으로 쓰는 팀이 우승할 수 있겠냐. 브라운이랑 클탑이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조금 더 낫다. 브라운이 좀 더 낫다 해야 되나? 클탐은 쫄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쫄아서 좀 더 짜증날 때가 있지. 근데 브라운도 계속 뜯기면서 또 꼬라박는 거 보면 쫄진 않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가 싶은데 쫄진 않는 것 같아요. 클탐도 뭐 되게 똑똑한 편은 아니긴 한데 원래 쫄아요. 멍청해 안 쫄아요. 쉽게 영감하다. 그러면 클탐이 과연 지금 수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브라운을 클탐이 1대1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1대1로 막는다는 게 뭐 어느 정도 해야 막는 거죠? 그래도 평균보다는 낮게 먹는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잘 막아서 슛이 안 들어간 건지 그냥 슛감이 안 줘서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드라이브를 허용 안 하는 게 우선일 테니까요. 브라운 상대로는. 그리고 저희는 또 드라이브 일단 길 주고 헬프하고 이런 것도 워낙 좋아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클탐 수비가 저는 이제 공격은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제가 글 썼었는데 그 당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 그때도 뭐 제가 뭐 여러 희망적인 댓글 달았을 거예요. 아직 좀 더 봐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글 쓰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신 게 오프 스크린 PP가 안 나온다랑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님은 뭐 드리블은 듀란트 있을 때보다 많아진 거지 옛날에 비하면 많아진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많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억지로 한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옛날이랑 이제 비슷하게 돌아왔어요. 드리블 좀 횟수 같은 줄었어요. 것도. 그래서 공격은 이제 거의 다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못 넣을 때 막 짜증내긴 하는데 이게 원래 클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맨날 30점 박았으면 왜 평득이 20점이겠어요. 맨날 30점 받을 리가 없으니까 20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은 많이 돌아왔다 생각하고 수비는 솔직히 안 돌아온다고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나이가 많아지는데 수비가 좋아진다는 게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부상이 없었어도 내려갈 나이인데 뭐 그렇게 큰 부상 양쪽 다리에 겪었으면은 안 돌아온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더 머리 써서 영리하게 수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컨버전은 안 됐어요. 얘가 또 에고가 워낙 세서 자기가 상대 에이스 틀어막는 그림을 항상 꿈에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 댈러스 상대할 때도 탐실이 좀 털렸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좀 털렸죠. 끼는 않았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면 클탐을 수비에서 숨기는 것도 고려해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분명히 탐슨 자존심이 그거를 허용은 안 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든단 말이죠. 탐슨 자존심도 그렇고 스티브 커는 최대한 그 팀 내 선수들이랑 그 에고를 존중해 주면서 어떻게 가는 쪽이라서 탐슨이 못한다고 그렇게 막 숨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탐슨이 이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겠죠. 감독님 저는 이제 뭐 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알았다 잘 생각했다 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다음 시즌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라운 맨마킹 하면은 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고 뭐 좀 털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뒤에서 그린이 잘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클탐 수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예상은 못 하겠네요. 근데 제가
스피드? 뭐 이런 거, 평균 속력이랑 이동거리 같은 거 봤을 때는 정규 시즌보다는 좀 좋아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그리고 이게 시너지에서 오버롤 디펜스에서는 사실 프로에서 많이 나빠졌어요. 이게 클레이 탐슨이. 근데 가장 안 좋아진 게 스팟업이에요, 스팟업. 그러니까 상대방 슛이 잘 들어가서 그런 게 좀 있는데, 또 이제 약간 좀 더 1대1 수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피켓롤 브랜들러? 아니면 뭐 아이솔레이션? 이런 쪽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꽤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원래 클레이 탐슨이 뭐 헬프 디펜스가 잘해서 수비 잘한단 말 들은 선수는 아니니까, 오히려, 예, 그 에너지 레벨이 그래도 정규 시즌에 비하면은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개인 수비 관련 항목에서는 좀 그래도 디펜스 PPP가 좀 좋아진 거 보면은 그래도 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탐슨은 자기 수비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 부상도 겪었으니까 수비가 돌아오지 않을 거다는 뭐 저처럼 책상 위에서 농구 보는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고 클탐이 느끼는 바랑은 다르겠죠. 아마 근데 제 생각에 돌아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스탯적으로 약간 돌아오고 있는데 좀 아마 이미 좀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또 아까 막는 상대가 만약 브라운이다. 근데 사실 브라운산이 막 엄청 막 돌파를 막 화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타입이 아니니까 막 3점 머리 위로 먹히고 나면 역시 수비 좀 못하네 이런 클레이 탐슨 안 되겠네 싶을 수도 있는데 아마 실제로 1대1 그런 타입한테 맡겨놓으면은 저는 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그런 포지션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돈치치 위겐스가 막았지만 또 클탐이 또 자기가 막겠다고 나서서 막은 적도 있거든요. 예. 모란트도 클탐이 절대 못 막는 선수인데 많이 막았어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자기가 막겠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예. 그래서 뭐 테이텀이 만약에 클탐 매치업을 뭐 스크린으로 부르거나 하면은 무조건 스위치할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재밌을 것 같네요. 어느 팀이 이겨도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보스턴 올라온 거 되게 좋아요. 사실 끝판왕은 르브론이 아니라 골든 스테이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뭐 있죠. 르브론이 끝판왕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했던 게 많이 얘기도 나왔던 거. 스마트가 언젠가는 가장 큰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 특유의 허슬 플레이로. 어쨌든 경기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큰 무대에서 좀 하는 걸 보고 싶다.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만족하고 있네요, 지금은. 그래서 스마트도 굉장히 위닝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랑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지만 저평가된 공격,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수비. 물론 수비에서 약간의 장점이 다르긴 한데 캐릭터는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선수지만 실제로 데리고 있으면은 위닝 플레이어인 선수. 또 이게 저평가되면은 좋은 점이 이게 팀 입장에서는 좋죠. 연봉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지금 많이 줬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마 클러치 라인업은 이제 로윌이 문제가 되면 그리고 이번 스페이싱 문제가 워낙 크잖아요, 또. 그래서 스마트 화이트에다가 브라운, 테이텀, 호퍼드 스몰 라인업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화이트가 잘 해줘야겠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게 보스턴식 데스 라인업일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마행 상대로 뭐 그랬는데 특히 미러키 상대로 이게 데스 라인업으로 먹혀가지고 이제 시리즈 가져왔던 건데 네네. 볼스 상대로 미러키 상대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스마트가 쿤보를 막아서 가능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뒷선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기보다는 앞선에서 스마트 화이트가 잘 해주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화이트가 또 시리즈 점점 치르면서 퍼포먼스가 좀 돌아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긍정적이고. 이게 또 애 지금 낳고 나니까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분위버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골 상대로는 뭐 미러키 상대로 안테토쿤보 뭐 이런 애도 있으니까 쓰기 힘든 거지. 프로티스, 뭐 로페즈 있으니까 힘들지. 뭐 그렇죠. 골 상대로는 뭐
어쩌면 사실 내- 프리스타트 타이스까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예, 있나 봐요. 상황에 맞아요. 그럴 따라서. 것 같아요. 네. 아, 저 루농 모르십니까? 루노 우리 루시는 농구를 하거든요. 20리바 뭐또 찍어줘야죠. 21리바, 70리바 당하면 정신 나가실걸요? 예. 오펜리바 11개. 아 근데 보스턴이 사실 미러키 마이애미 상대로도 그 부분에서 털렸던 게 있어가지고 그건 좀 걱정되긴 해요 사실. 아까 전에 듣다가 좀 저는 동의하기 힘든 게 있었는데 미러키 5차전 있잖아요. 네네. 네. 저는 뭐 챔피언십 DNA가 있어서 뭐 잘 집중했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네네. 스마트랑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운이요. 브라운이랑 리바 싸움하다가 공이 포르티스한테 튄 게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집중력이고 뭐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려다가 그 농구의 신이 안 도와준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 농구의 실이 바로 챔피언십 DNA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포르티스의 집중력이에요. 아니, 몰랐는데 되게 징크스나 그 신 이런 거 되게 믿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약간 비이성적이시군요.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챔피언십 DNA란 말이에요.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그 상황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쓴 적도 있는데 7차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7차전이나 이제 클러치를 조금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길 수 있는 것도 지게 만드는 게 클러치거든요. 보스턴이 그런 걸 좀 많이 당했어요. 지금 이 시리즈 꼭 올해만 아니더라도 지금 테이텀 이 사가 동안에 뭐 아누노비 0.3초 샷이나 이런 몇몇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버저미터 맞는 것들이.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항상 얘기한 게 운이 나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보스턴이 그 여지를 준 게 잘못이다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클러치 상황은 이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양쪽 다. 그래서 그렇죠. 최선은 당연히 클러치를 안 가는 거다. 애초에 그 클러치를 계속 허용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 5차전을 보스턴이 자멸이라 보는 것도 애초에 그 쿤보가 자유투를 던지는 그 상황까지 가게 놔줬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점수 차까지 이제 끌려온 게 조금 그 부분에서 미러키가 더 잘했고 보스턴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또 리바운드 같은 것도 실롱 해보면 느끼시지만 그 리바운드 경쟁자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그렇게 공을 튀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또 이 가드들은 이거 내가 한 번에 못 잡으면 뺏긴다 이런 생각 들면은 제대로 잡기가 어려워요. 옆에 있는 같은 편이 다른 편 같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건 것도 그렇고 클러치 얘기 같은 것들도 사실 클러치 농구가 사실 굉장히 통계적인 스포츠예요. 이게 포지션이 되게 많잖아요, 한 경기에. 야구 같은 경우는 27개 그쵸. 아웃 카운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게임이 농구는 이제 80개에서 90개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뭐 플레이, 뭐 오펜스 리바운드에 의한 거는 이제 포지션으로 빠지니까 사실 그런 걸 플레이로 치환하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누적돼 있는 포지션들의 쌓임이니까 사실 굉장히 통계적인 스포츠인데 클러치는 때문에 굉장히 스몰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생기는 미세한 차이는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0, 한 10,000번의 시행을 했을 때 60% 나오는 것들 사실 그건 굉장히 명확해 보이지만 딱 한 번 했을 때 딱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동전 던지기만 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클러치라는 거는. 내가 뭐 이번 네네. 프로 들어오기 전에 뭐 클러치 승률이랑 뭐 비클러치 승률이랑 조사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보스턴의 비클러치 승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쵸. 원래 네. 저도 예전에 아마 비슷한 말 그때 댓글로 남겼던 것 같은데 비클러치 승률 높은 팀이 강팀이에요. 맞아요. 보스턴이 강팀이에요. 네, 진짜 강팀입니다. 아무리 약호를 하셔도 비클러치 38승의 위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물론 클러치 때 되게 일관되게 못하는 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스턴은 그거를 아주 전형적인 브랜들러 부족 그리고 이제 고투가이가 점퍼 타입이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점을 보이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굉장히 짜여져 있는 공격 팀 패턴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어서 그런 거지. 예. 그냥 팀 전력으로는 굉장한 강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호하지 마시길. 저는 그 부분을 약화하는 거라서. 이건 1라운드에서 떨어진 뉴올 팬도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정규 시즌 클러치가 13승 22패 37%였네요, 셀틱스가. 운이 나쁜 게 있어요, 이 팀이. 좀 심하긴 해요. 이거는 운이 아니라니까요. 실력만으로 운이 아닙니다. 아니 클러치 까지 굳이 지들이 끌고 가는 거는 실력이 맞는데 버저비터는 몇 번 맞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번 시즌. 그런 거는 운이 맞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것까지는 승패를 가르는 그런 거. RJ 베럿한테 3점 맞는 건 좀 운이죠. RJ 베럿이 뱅크 3점을 넣는다 이런 거는 네. 하고 운이라 하겠습니다. 클러치에서 제레미 그랜트가 3번 연속 컨테스트 점퍼를 집어 넣는다 이런 것도 그죠. 좀 재수가 없긴 했네요. 아니 이게 아무리 클러치가 운 비율이 높다고 해도 비클러치에서 잘하면은 클러치에서도 조금은 승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이건 그 부분이 크긴 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팀 조직력이 안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전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클러치는 가는데 자꾸 뇌절해가지고 이제 승리까지는 못 갔던 거죠 그때. 약간 그때 이제 느낌의. 그때 확 쌓아놓고 후반기에는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클러치 자체를 못 가니까 그거를 세탁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 클러치를 못 간다고 표현하신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게 진짜 강팀만 할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진짜. 네,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규 기준에는 강했죠. 또 조건은 또. 프로에서 파이널까지 와놓고 뭐 정규 기준에 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욕 먹는지 알만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바가 아니야 스페이스바가. 이거 아니라 이 딜리트로 바꿔야겠어 이름을. 저희 꼭 이거 파이널 끝나고도 나와주셔야 돼요.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네, 다음 파이널에서 다음 컴파에서 뉴올이랑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바쁘니 드려 밟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골스한테 맨날 지동격밖에 없어가지고 안 만나고 싶은데 좀 먼저 떨어지시면 안 돼요? 팀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또 나중에 한번 결과 가지고 한번 또 모이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시모님 골스인 5, 스페이스바님 보스턴 인 6, 저는 골스인 7. 네. 그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걸로 마무리를 꼭 하시네요. 네, 수미상관. 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